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저는 인천에서 부인남 TV를 보면서 공부하고 위로받는 92년생 여자입니다. 꼭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썼는데 21년 9월에 3룸 빌라에 1억 1,550만 원에 전세를 구해서 들어갔는데 해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집이었지만 다른 데들은 1억이 넘고 투룸인데 1억이 넘으니까 3룸 괜찮은데 인테리어도 돼 있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 이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테리어도 돼 있으니까 뭔가 좀 그 신축급의 어떤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시세를 막 조사하시고 막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간 집이 4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좋더라. 이상하게 얘는 좀 좋아. 네. 이게 이러면서 약간 좀 그 뭐랄까 섣불리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딱 저렇게 보여주잖아요. 1억 언저리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뭐 투룸도 보여주다가 요 가격에 3룸 있는데 해가 좀 안 들어오는데 딱 봤는데 3룸이야? 일단 집이 넓으니까 넓고 네. 이게 사실 투룸에 1억인데 1,550이면 사실 금액으로는 1,500만 원이지만 이자로 치거나 이러면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룸이면 괜찮지 인테리어돼 있는데 하니까 이제 바로 반해버렸습니다. 3룸에 반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매매가가 1억 1,000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뒤늦게 계약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그 부동산 중개사 분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계약금 2배 내셔야 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는 계약은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느니 그냥 살다가 나가라. 요즘에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지 않냐. 근데 매매가가 1억 1,000인데 저건 중개업소에서 조금 미리 언지를 좀 줘야지 되는 부분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인데.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또 빌라라는 게 매매는 잘 안 되는데 전세 수요는 또 높은 그런 지역들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거면 저는 전세 뭐 더 받겠습니다. 매매가 1억 1,000이어도 전 전세 뭐 1억 3천 받겠습니다. 이런 집도 있거든요.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수요가. 있죠. 이게 또 2년 전이었으면 세입자가 을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만 확인했다. 그러니까 나름 뭔가 공부를 하고 찾아보셨긴 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매가 대비 몇 %냐 전세가율을 이제 확인을 못 하셨던 거죠. 그런 것들이 불안해가지고 사는 동안 정말 바짝 모으며 살았고 그동안 부동산은 하락기가 왔어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다른 집 계약하고 나간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내용 증명 또한 쉽지 않아서 겨우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집주인분이 전화는 전혀 안 된대요. 전혀. 네, 그리고 문자를 보내면 뭐 하루 이틀 며칠 있다가 답장이 오고. 사정이 어렵다 이러는 소리만 하고 그 상황이 약간 그 전형적인 그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그 겪는 일들을 좀 겪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집주인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매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요즘에 빌라 시장이 완전히 지금 쑥대밭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전세도 안 구하려고 하지만 매매도 안 되니까 한 2개월째 단 한 명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냈는데 이게 깡통 전세 대상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은 세입자가 있고 이걸 낙찰받는 순간 세입자의 보증금을 또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1억 집인데 1억 예를 들어 1억 2천이다. 그러면은 이 집을 1억에 낙찰받아도 2천을 더 얹어주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낙찰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동생 돈 1,750, 제 돈 1,750 해서 그리고 나머지 대출이 한 8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뭐 저금리 무이자 대출 해주고 뭐 무이자 대출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해보셨는데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고 싶은 게 이제 그 바람이라고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빌라에 전세 들어갔다가 빌라 소유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집이 전세가 9,500 정도 대출이 있고 월 이자는 사실 뭐 싸긴 싼데 요거는 지금 새로 얻으신 집입니다. 이건 새로. 그러니까 동생하고 두 분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이거는 동생 명의로 계약했어요. 그 네, 문제의 네, 집은. 네. 그리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다른 집을 계약하고 그런 이 사연자분 명의로 계약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동생은 거기에 전입 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대항력은 갖춘 상태에서 뭐 그렇죠. 짐도 놔두고요. 임차인이니까. 네. 본가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본가에 지금 내려가 계시고 동생은. 아. 그래서 저 집 문제 집 두 개네요. 네. 네. 문제의 전셋집은 빈집 상태로. 네. 빈집인데 집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상태. 대항력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 그렇죠. 9월이니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1번 집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저 문제 2번 집을 낙찰을 받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계약 만료가 돼야 됩니다. 계약 만료가 되면 그때 돈을 못 받았다는 거를 이제 뭐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등기하시고 이제 경매를 또 이제 내가 쳐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신청자가 채권자가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시고 그러면 이제 뭐 한 6개월에서 한 뭐 7, 8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이게 낙찰받기가 현실적으로 다른 분이 누가 받아주면 모를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낙찰을 받으시더라도 네. 보통은 그거를 이제 알아보시잖아요. 낙찰 받고 포기하죠.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찰이 계속 돼요. 아, 그럼요. 보통은. 네. 유찰이 많이 되면은 이제 보증금 자체가 그 경매 입찰 보증금 자체가 뭐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낮아지니까. 때문에 이 2천만 원 막 3천만 원을 물어줘 가면서 내가 이렇게 낙찰 받으려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 거의 없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결국에 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전세가 이상의 매매가가 돼야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실 텐데. 그러려면 이제 전제가 금리도 좀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네. 당장에 지금 연준에서도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러는 상황이니까 네. 내년까지는 최소한 가봐야 된다는 건데 이 동생분이 계약한 대출이 연장이 되는지. 네.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네, 안녕하세요. 행복할래님 맞으시죠? 네. 아, 네. 우선은 목소리가 그래도 좀 뭔가 밝으신데요, 그래도. 네. 그 상황이 우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전하고요. 네네. 그 투룸을 보다 보니까 이제 쓰리룸이 그냥 확 그냥 눈이 간 거죠, 처음에. 네, 맞아요. 이게 보통 이제 중개사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 쓰리룸이 마지막 집이었나요? 본 집 중에? 네. 약간 이게 빌드업 같은 게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딱 앞에 거 2개 좀 3개 좀 안 좋게 좀 깔고 마지막에 또 좋은 집 보여드리면 또 약간 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셔서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그 집을 나오셨어요?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었나요? 그게 빨리 그 집을 떠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중기청이라고 해서 네. 중기청이 80%랑 100%가 있는데 100% 매물은 제가 원하는 시기에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그럴 수도 해서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보고 다니다가 100%가 나오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저기 뭐냐면 이제 대출이 이제 100% 되는 네. 게 있고 80% 되는 게 있는데 네. 100% 되는 매물이 딱 나오니까 이거 지금 아니면 못 잡겠다 그 생각에 잡으셨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집이 2개가 됐네요. 네. 전셋집이. 그러면 동생도 지금 새로 이사 가신 데로 오실 건가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사를 위해서 먼저 가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를 지금 낙찰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낙찰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또 계약을 또 다른 데를 하셨으니까 네, 이게 이걸 낙찰을 받으시면 네. 여기는 세입자를 주실 거죠. 네, 세입자 주고 문제는 이게 대출이 이만큼 나오냐 이 낙찰을 받을 때 그 네. 부분인데 네. 이게 시세가 얼마로 평가를 되는지 좀 혹시 주변에 나와 있는 거 매물은 얼마 정도예요? 비슷한 집이? 봤는데 네. 한 1억에서 9천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하기사 이 빌라 시세 조사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빌라가 또 전세를 또 맞추기가 요즘 또 상황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여러모로 뭐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나는 전세 주겠다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들어가셔야 되실 수도 있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해가지고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네. 왜냐면 낙찰을 안 받으면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도 감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어제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특별법이 계속 갱신이 돼가지고 5월 달에는
무자본 갭 투자가 피해 대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의도가 있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애매해요. 네. 네. 애매하게 돼 있어서 뭐 신청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뭐 나름 평가를 받아가지고 네. 뭐 대상자에 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라도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만 말하면 낙찰을 받기는 받으시는 게 그 손해를 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낙찰 받으셔서 들어가서 사시면서 우선은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서 전세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쪽으로 아마 이분이 그 상환 능력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고 그냥 추정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걸 봤을 때 돌려줄 의사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로운 집을 계약을 하셨으니까 경매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뒤면은 이제 낙찰을 또 받아야 돼요. 이제 네. 본인이 신청하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사갈 집도 또 거기도 또 빼고 나오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동생명이니까 그건 어떨까요? 동생분이 일단은 그 전세 사기 피해 대상자가 되는지 일단 신청부터 우선은 해보고 신청해야죠. 신청해보고 네. 네. 된다 그러면 뭐 저리 대출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대출 받아서 동생명의 분이니까 동생명의로 사셔서 여기다 세입자를 전세 세입자라도 아니라도 뭐 월세 세입자로 소액임차 보증금 수준 이하로 네. 맞춰서 하는 거는 뭐 어떨까요? 월세로라도 맞출 수는 있다면?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두 집을 운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네. 거는 좀 고민이거든요. 그 기존 집이 그냥 싫어서 나오신 거지 거기 거주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떤 그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네, 상관은 없는데 빚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 이게 상황도 안 좋은데 빚도 못 보고 이러니까 좀 네, 우울하고. 그래서 집이라도 그냥 옮기자. 왜냐면 둘 다 중기청이니까 이자가 저렴하잖아요. 두 개 네. 다 해도 20 얼마 정도니까. 네. 네, 그래서 나왔었어요. 근데 낙찰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는 네. 얘기가 달라지죠. 네. 낙찰을 받게 되면 고민이긴 한데 네.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뭐 월세를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걸로 해도 되니까 좀 저렴하게라도 빼고 네. 지금 이사 간 집이 그래도 생활하기에는 훨씬 나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이 집도 만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돌아가는 걸로는 시나리오를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삐끗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출이 생각만큼 안 나온다. 그래서 낙찰 금액에서 또 내 네. 돈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해자로 이제 선정이 되시면 상관이 없지만 뭐 네.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네. 현금 한 20-30% 또 있으셔야 되거든요. 세금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돈도 뭐 준비를 또 따로 하셔야 될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가능하면은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것도 뭐 우선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네. 낙찰 받고 그다음에 좀 거주도 아예 그냥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해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낙찰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아까 저희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낙찰을 안 받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시세를 조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시세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또 빌라가 또 워낙 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낙찰도 별로 이렇게 경쟁률도 막 높지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그냥 이거는 본인이 낙찰 받고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쪽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네, 궁금한 게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해가지고 저금리 대출을 받을 때 네. 100%가 나오긴 하는데 네. 낙찰가액의 100%래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유찰을 시키지 않는 게 나은 건가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유찰이 돼도 입찰가를 높게 쓰면은 네. 아니 근데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게 네. 어차피 이게 지금 전세 세입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을 뭐 어차피 그분한테 받는 거를 이제 서로 그냥 뭐죠? 갑자기 상계 처리하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퉁친다라는 표현이 퉁- 머릿속에 있지. 퉁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이거는 뭐 낙찰가는 뭐 크게 뭐 의미는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의미는 없고 본인이 뭐 돈을 내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이제 전세금을 받는 대신에 집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가 1억 1,550만 원 주고 이 집을 산 거죠, 그냥. 네.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보유하시면 또 나중에 또 이제 시세가 좀 회복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아니면 뭐 최소한 뭐 매매 거래가 다시 좀 늘어나면 그때 네. 뭐 가격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팔 수 있으니까 조금 네. 뭐 기다려 보시죠. 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9월까지도 시간이 남았고 계약 만기까지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맞아요. 집을 두 개를 운영할지 네. 하나를 할지는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아. 예, 계약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괜히 집이 그냥 두 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집. 예. 이 집을 지금 사용은 뭘로 하고 계세요? 네, 그 택배 받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 택배 받는 용도. 아, 네, 거의 그렇죠. 안 가요. 안 하루에 가. 한 번 정도만 가서 택배 까고 택배 까고. 정도. 거의 한 경매 이런 거 하고 뭐 세입자 맞추는 데까지 거의 1년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네. 그거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또. 예, 그-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택배가 블로그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를 업장처럼 생각하시고 쓰시는 건가요? 그럴 용도도 가능하신 건가요? 여기서? 어. 네, 업장.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 이렇게 막상 이사 오고 났는데 네. 택배가 이렇게 왔을 때 깔 때 그 상자 쌓이는 게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럼 굳이 이사 간 집에서 안 까도 되지 않나 해서 아. 그 집이 5분 거리여서 아. 거기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택배 받은 거 블로그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당근에 팔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해서 40에서 70의 소득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뭐 나름 또 열심히 또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나중에 또 좋은 일이 또 있으실 거고 저는 이제 하나 딱 걱정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집을 한 1년 정도 비워둬야 되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비용 자체는 막 아주 높은 게 아니니까 네. 유지하시면서 사실 여기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게 이게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기분은 맞아요. 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두 개 운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되진 않으니까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 사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낙찰을 받는 쪽으로 그리고 경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하시긴 경매 바로 신청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만기 되면 진행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